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라는 평가인데요. 코스피 시장 어제 13거래일 만에 3,20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국내 수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4.9%가 증가하면서 역대 8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조금 전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가 0.1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3% 소폭 상승, 나스닥은 0.3%대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37만 4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60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고용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전일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시간 동안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월의 두 번째 장입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허반석, 최충성, 그리고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살펴드릴 거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비트컴퓨터, HLB 그리고 명신산업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넘게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이동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어제 한라홀딩스와 아난티의 주가 흐름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난티가 15%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손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신택 최근에 편입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3% 손실권 들어와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이고 매수가는 54,000원입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중에 그리고 방송 외에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이미지가 더 멀끔해지신 것 같은데요. 면도에 있습니다. 어쩐지 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게 목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측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좀 기술주의 랠리가 펼쳐졌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 흐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회복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가총액 무거운 그 종목들을 필두로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좋겠고요. 여전히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대응 작전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시호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수를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그런 자리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상승 엔저형에 좀 목표치가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12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21선의 각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코스닥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좀 나오면서 121선은 바로 회복해줬어요. 거래소 시장은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이 거래소 시장 같은 21선에 있어서의 기울기가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로 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좀 계속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슈나 모멘텀 거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기존의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수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서서히 좀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작으로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재료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고, 난 이것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정부 정책주들 위주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증설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자공장을 좀 신설을 하죠.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 정배열 초입권역이죠. 어제 저녁 방송에 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장비주들이 소재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장비주들은 못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키높이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인테크라든가 아니면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고 캔들의 모습도 좀 지저분합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계속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관망세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아니면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반등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K리츠가 공모청약에 19조 원이 좀 몰렸습니다. 공모 리츠 중에 역대 최고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롯데 리츠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121선 자리대를 기준으로 좀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JR 글로벌 리츠라고 또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없어요. 캔들의 모양새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좀 밀렸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DNG라는 좀 기업도 있죠. 바닥권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24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BH예요. 애플과 삼성의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죠. 2분기까지 실적 안 좋았어요. 근데 3분기 때부터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5G 종목군들 간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바닥은 나온 듯 보여집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내부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 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거를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만에 3,20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해주면서 0.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13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포인트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수급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0.2% 하락하면서 76,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올라졌던 SK하이닉스 오늘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엇갈린 방향으로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0.2% 소폭 하락, 카카오는 0.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특히 1%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있었던 카카오뱅크는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10위권으로 들어오네요. 셀트리온 0.5% 하락하며 현재 주가는 28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도 약세 흐름인데요. 삼성 SDI는 78만 1,000원, 현대차는 21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네요. 0.2%대 떨어지면서 3,200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7% 소폭 상승하면서 1,046선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좀 수급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방 좀 지지받을 수 있는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지선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이 개인들의 순 매수세가 이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560억 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도 흐름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좀 거래소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LB가 전일도 9%대 급등 마감에 성공했는데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3%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만 1,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75% 상승하고 있습니다. 8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 모두 0.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시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젠 오늘 강하게 좀 출발하고 있고요. 1% 넘게 오르면서 6만 7,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불 켜고 있고 그중에서도 펄어비스가 0.6%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허반석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이죠. 첫 번째 에스코넥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12.68% 기록했고요. CJ제일제당과 삼성 SDI도 목표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각각 11% 그리고 23% 챙겨갔습니다. 이마트와 오리온 이런 좀 대형 유통 기업들도 지금 수익률이 좋은데요. 이마트 14%, 오리온은 8.09%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KH바텍이 수익률 4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72%고 이 종목은 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된 종목이죠. BH도 16.58%, BH 역시 작전 리포트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좋은데요. 한번 흐름도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양과 SNS텍 그리고 SFA는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차트 흐름 굉장히 대단한데 KH바텍 43%, BH는 16%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대단했고 또 반도체나 이 폴더블폰 관련 종목해서 이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작전 리포트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를 7월 12일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2일에는 산업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3일은 KH바텍, 그리고 14일은 세경하이테크, 15일은 파인테크닉스를 한 주에 몰아서 폴더블 폰 총정리를 좀 해드렸죠. 그 이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이제 KH바텍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좀 수익 구간으로 큰 수익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더블폰 힌지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리고 실적의 피크아웃이 아닌 우상향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전년 대비 55%, 영업이익도 580%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큽니다. 매출액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내년도는 82%, 후년도는 42%, 당기순이익도 내년도 65%, 후년도 45%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KH바텍이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뿐만 아니라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들이 흥행을 넘어서 부품주 수혜까지 강하게 좀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이 약 900만 대, 삼성전자에서 채 900만 대에 대한 추정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삼성전자 750만 대, 중화권에서 150만 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델별로 폴드3는 1000만 대, 플립3는 1500만 대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심의 생산 라인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KH바텍뿐만 아니라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BH까지 이어서 추가적인 부품주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폴더블 폰 출시 지연, 그리고 부품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랫동안 바닥을 이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익들을 좀 누려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유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BH를 8월 2일 편입을 했습니다. 북미 고객사라고 한다면 애플이 되겠죠. 북미 고객사 물량 증가와 아이폰 13 출시가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쟁사 삼성전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RF PCB 관련된 사업 수혜가 반사 수혜로 BH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애플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함께 좀 수혜가 기대된다. 이외에 5G 안테나, EV용 FPCB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다양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향 커넥터 공급 재개, 전기차 이슈 모두 다 좀 좋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상승도가 좀 있죠.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되돌림 구간을 지나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보유해 보시고 현재는 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질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으로 LG화학이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도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저점 영역인 78,000원 구간이 조금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충당금 이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받게 되는 합의금을 이쪽 충당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이면 일부 마무리가 되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이후에 그러면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LG화학은
CNT 증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CNT를 양극 도전제로 적용을 했을 때 기존 카본 블랙 대비 10% 정도 더 높은 전도도가 구현 가능하다라는 기술적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공간에 양극재를 더 많이 채울 수 있죠. 그러면 배터리 수명과 용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첨단 소재 부품 쪽으로 첨단 소재 부분의 역량의 확대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LG화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첨단 소재 부분의 역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난해 4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25년도 26만 톤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 소재 부문으로 이제 LG화학은 방향성을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후에도 LG화학은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유지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부문, 배터리 부문은 이제 분리를 하고요. 소재 부문이 남게 되고 생명과학 부문 그리고 팜, 한농 지분 가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8만 원 전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차트상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일부 빠른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 조정이 얼마만큼까지 나오는지를 잘 기다려 보셨다가 이제는 조정 마감 수준의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LG화학을 조금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할 기업보다는 홀딩을 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KTNG 질문을 주셨습니다. KTNG도 기업을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86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000년도 이후 매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흑자를 80분기, 85분기 이상 된 기업들이 약 12곳 정도 되는데요. 평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KTNG가 35.5%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6천억을 넘고 영업이익은 6,47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 중동 관련 수출 담배에 있어서도 대규모 수출 계약을 발표를 했죠. 7년간 2조 2천억 원. 결국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수준 그리고 국내 매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홍삼, 담배를 넘어서 홍삼을 넘어서 부동산 투자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FDA 판매 금지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관련형 전자담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사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현 구간에서는 5.87%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한 주당 17년도, 18년도에 4,000원, 19년도에 4,400원, 20년도에 4,800원의 배당금 지급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현 구간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되 배당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현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해서 KH바텍, BH, 그리고 LG화학, KTNG 이렇게 4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서포트 종목들 리뷰해드렸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및 운임 상승에도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3분기 매출액이 지난 분기 대비 18% 오를 것이고 영업이익은 27%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현재 주가 15.85% 상승하면서 8,7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횡보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같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6,660원 저가 터치하고 8,87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그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8,870원 터치했는데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근접한 주가죠. 현재는 조금 많이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노테라피입니다. 이노테라피에 대해서 핵심 제품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노테라피 세계 최초로 생체 모방 기술을 의료용 지혈제에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생체 모방 기술이란 생물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모방해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독보적인 기술일 것 같은데요. 이노테라피 현재 주가 13.5% 올라가고 있습니다. 15,950원에 주가 형성되어 있네요. 일봉 보시죠. 네, 이노테라피 마찬가지로 16,500원대에서 쭉 내려가는 모습이다가 오늘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밑꼬리를 달고 힘을 더 받아서 이 캔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16,200원까지 터치했고 지금도 힘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주가 1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PJ 메탈입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대단하죠.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물류 차질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막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조일 알루미늄이 상한가에 도달했고 또 사마 알루미늄도 10% 이상에서 마감을 한 바가 있죠. 오늘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세가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PJ 메탈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업체라고 하고요. 또 PJ메탈의 회장까지 8월 23일에 이 주식을 2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4.75%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면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죠. 5,6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PJ메탈은 정말 3,510원부터 양봉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1, 2, 3, 4, 5, 6거래일째 연속 상승 중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 그렸습니다. 5,640원 최고점 터치했고 지금도 5,6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탈하지 않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딱 이 거래일만 연속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계속적으로 시장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거는 하루 정도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매수세를 조금 줄이면서 시장을 좀 상승시키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세를 줄임으로써 시장을 좀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부터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기네는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좀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악재가 더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호재보다는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이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일단 혼조 마감을 했고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무시를 하고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어떤 악재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경계하시고 매매 자체는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항상 경계 관점을 유지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고 일단 환율 자체는 좀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부분에서 이제 좋게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조금 향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뭐 고용 자체가 안 좋게 나왔다고 시장에서 왜 상승을 하지? 사실 고용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지수가 상승을 한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성 자체를 한번 지켜보시고 급격한 상승을 할 만큼의 호재인가 아니면 조금 부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올리는 모습인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종목들 상승하는 것들 한번 보신다면 뭐 상한가 달성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장중에 오전 중에 보통 상한가 어느 특정 부분 섹터가 달성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오후까지도 상한가 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없다가 그 뒤에 이제 상한가를 붙이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들 지금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아마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단기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 종목 올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단기로 좀 올라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그런 분들 시장 상황을 잘 체크를 해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 체크해드렸고 종목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소프트텐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소프트텐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일단은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쳐주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비대면 원격의료 시장 확대에 대해서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러 뭐 세력들이 좀 끌어올린 면도 있고요. 일단은 원격의료나 이런 진료 부분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성장성이나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크게 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상으로도 뭐 지금 3,000원짜리에 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나 그런 진료, 4차 산업군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지금 거의 굉장히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멀리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 작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상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좀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수급이 특히 강하게 좀 받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 정도는 한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걸 조금 인지를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뭐 전일의 봉의 중간 정도 선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 2,98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 자리 이탈되지 않으면 오늘 뭐 종가 정도에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 일단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꼬리 달고 아무리 못해도 좀 어제 종가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늘 뭔가 흐름이 강하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상승력은 있으나 지금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존에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나 유비케어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잘 준비하시면 분명히 크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윌링스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틀간 오늘을 빼고 전일 이틀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등락도 어제는 굉장히 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수급 양호합니다. 일단 단기 대응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제 조금 손이 느리시거나 나는 끌어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등락에서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종목에 따라서도 이제 특징이 있다. 사람이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꼬리도 많이 달고 등락도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방어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상관없이 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멀리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충전기 상용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좀 많아졌죠. 예전에는 뭐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가 많이 시중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도로에서 지금 뭐 테슬라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또 타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관련돼서 이제 충전소는 굉장히 좀 많이 구축이 될 것이다. 오히려 저는 수소 충전소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좀 경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수급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는 방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왔죠. 일단은 굉장히 조금 현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훼손이 됐는데 뭐 이게 아니더라도 게임 규제 관련 뭐 중국 게임 규제나 이런 부분들 좀 나오고 있고 뭐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뭐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게임 관련주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게임 산업 중국에도 실질적으로 뭐 규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진출하고 발을 디뎠다는 면에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세대 교체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뭐 제가 저번에도 카카오가 이제 시가총액 뭐 1등을 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점점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5등 안에 들죠. 일단 그런 분들처럼 뭐 새로운 산업군의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게임 관련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그런 게임들도 괜찮지만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지금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절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여부가 좀 나오는지를 지켜보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점을 달성하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못해도 65만 원 이상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주가가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NC소프트 관련해서는 뭐 워낙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은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정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관망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힘내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비중 관리만 잘 하시면서 끌어가시면 충분히 그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지금은 좀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최재원 전문위원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최재원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인데 이름이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입니다. 자, 지금 종목이 4가지가 있죠. IA와 박셀바이오, 버킷 스튜디오, 코스맥스 4가지 종목이고요. IA 손실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가 매수가 12만 4천 원으로 현재 수익률은 6% 넘게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유소 포트를 좀 본 것 같은데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코스맥스가 지금 수익률이 6%가 넘었더라고요. 이 리뷰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유소에서 언급드리고 주유소 히든 종목으로 내고 바로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냈었는데 그 시초가 당일날 매수 한 날부터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서 계속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제 주유소 포트 4개 중에 유일하게 매수가 이하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5만 5천 원 부근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약간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15만 5천 원까지는 쭉 올라갈 것 같고 15만 5천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뚫어주고 더 갈 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막힐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2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왔을 때는 좀 밑절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아 보여서 일단은 매도가를 15만 5천 원으로 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림을 보면은 그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매도가, 말씀드린 저항대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굉장히 좀 큰 움직임 없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다 보니까 좀 큰 흔들림 없이 이대로 좀 쉬어가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올라가다가 하면서 쭉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고바이오인데요. 이게 저도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이제 6월인가 7월 이때쯤에 이제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종목인데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그냥 이름만 봐도 당연히 바이오 회사겠죠. 네, 솔고바이오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생체용 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그리고 의료 장비 및 각종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메디칼 사업 및 헬스케어 사업 영위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헬스케어 테마에 속한 종목이고요. 이전에 제가 HK노엔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 이 헬스케어 분야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지만 현재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죠.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전에 왜 저렇게 급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솔고바이오가 거래가 한번 정지되었었습니다. 거래가 한번 정지되었다가 다시 풀리면서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6월 22일 날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서 이 솔고바이오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 이 솔고바이오는 23일부터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좀 제일 컸던 악재가 해소되니까 거래가 풀리자마자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주가를 회복하듯이 4연속 상한가를 간 다음에 좀 조정 역시도 강하게 봤더니 어제 또 상한가를 가고 오늘 역시도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헬스케어 제품의 인기도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또 호재를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가. 그렇게 이제 그 시기랑 맞물려서 거래가 마침 딱 재개가 되면서 이 솔고바이오가 굉장히 탄력을 강하게 받은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을 보려면 차트를 다시 보면 지지라인이었던 965원 부분 여기까지 조정을 좀 받다가 이 965원을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 상한가로 강한 반등을 시작한 모습이고요. 이대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자리를 잡자면 1570원을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었을 때, 돌파해주고 좀 지켜주었을 때가 제일 좋은 매수 자리로 보여지고 이 4연상을 갔었던 고점이 2175원은 넘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추격매 해도 괜찮은 자리 같아 보이나 제일 안전한 거는 사실 1570원 부분을 확실하게 뚫고 여기 부분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고바이오는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 확률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자리만 확실히 뚫어준다면 뚫는 거 보고 나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영풍인데 이 영풍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연괴 및 기타 유가금속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이 종합 비철금속 재련 회사입니다. 아연 제품의 이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 및 환율에 연동이 되며 황산 가격은 이제 국내외 수요와 원자재 유황의 국제 가격에 따라서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것보다는 은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고점인 173만 8천 원을 찍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7년 정도 쭉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시세 조정도 강하게 받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받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은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같이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67만 원만 지켜준다면 위로 88만 원 혹은 108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두 가격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고 뚫어준다면 반등이 아닌 영풍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승 관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힘들어 보이고요. 88만 원, 108만 원 이 두 가지 저항대만 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현재 충분히 좋은 시장 역시 굉장히 아직 괜찮고 충분히 좋은 반등세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 영풍 역시도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팩이라는 종목인데 영어로 나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IMPAC라고 해서 심팩이라는 종목인데 이름도 좀 특이하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면 요즘 핫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프레임을 찍어내는 이 프레스 전문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전에도 오르고 있었지만 최근에도 이제 합금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좀 특별한 호재는 현재로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 딱히 특별한 호재는 보이지 않고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 심팩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고점을 넘을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900원 부근이 좀 마지막 저항 라인인데요. 현재 여기까지는 와 있고 여기를 시원하게 뚫고 지켜준다면 이 전고점인 1,250원, 1,300원 부근 역시도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매수 관점보다는 여기가 좀 확실히 지켜진다면 이 말씀드린 7,900원에서 8,200원 부근까지가 좀 강하게 지켜진다면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잘 지켜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혹시 여기서 잘 버텨준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전고점 1,300원을 돌파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 돌파하는 부분을 목표가로 해서 좀 매수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고 돌파 확률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이 고점대죠. 현재 굉장히 많이 상승한 고가 종권 종목이기 때문에 7,900원 부근을 확실히 지켜준다면 현재는 여기 와서 돌파해서 놀아주고 있고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매수 관점을 갖고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돌파는 해줬지만 이번 주까지는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지켜주는지에 보고 조금만 더 관망하면서 매수해보자. 돌파할 것 같지만 조금 더 확인 매매하자. 고가권이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심팩은 조금만 더 관망해보자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매수 조건만 클리어된다면 바로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서 단기적인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주유소 포트인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솔고바이오, 영풍, 심팩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시그널도 정말 자세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제 시세가 나왔던 심팍에 대해서는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그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고점 부분이니까 관망하자라는 시그널로 챙겨주셨네요. 자, 지금 시장이 계속 장 초반에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하락권에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대에는 강한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이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